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주변에서 진짜 많이 들리는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전쟁 나면 무조건 금이야. 저도 솔직히 이 말 꽤 그럴듯하게 들렸거든요. 뉴스에서 중동 어딘가에 미사일이 날아다닌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야, 지금 금 사야 해 라고 얘기하는 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저 오늘 그 믿음이 2026년 3월에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이 뉴스 보고 눈을 의심했거든요. 진짜로요. 자, 잠깐만요. 지금 뉴스 한번 떠올려 보세요. 2026년 2월 말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시설을 공습했다는 뉴스 나왔잖아요. 중동에서 실제로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것도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도 있다는, 전 세계 기름 공급이 막힐 수도 있다는 공포가 확 퍼진 상황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 이제 금값 폭등하겠다. 지금 당장 사야 하나? 저도 솔직히 그 순간만큼은 그 생각이 스쳤어요. 왜냐면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배우고 어른들한테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온 말이 있잖아요. 불안할 때, 위기일 때, 전쟁 날 때는 금이 오른다. 이게 거의 상식처럼 굳어진 공식이었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 뉴스가 터진 이후 금값은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폭포수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요. 이번 3월 한 주 동안에만 무려 11% 넘게 빠졌고, 이건 무려 1983년 이후 43년 만에 가장 큰 주간 하락 폭이에요. 43년이요. 저 태어나기도 전 얘기잖아요. 그 긴 세월 동안 이렇게 한 주에 이만큼 빠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불과 두 달 전인 2026년 1월 말만 해도 금값은 온스당 5.595달러라는 역사상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최고가를 찍었었어요. 2025년 한 해 동안 무려 64% 넘게 오른 거예요. 64%요. 주식도 이렇게 오르면 대박이라고 난리 나는데 금이 이만큼 올랐으니 그야말로 금의 시대가 왔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그 분위기에서 금을 산 분들, 솔직히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고점에서 산 분들 기준으로는 26% 넘게 빠진 상태예요. 5.995달러에서 4.98달러까지 내려앉은 거거든요. 여기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왜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상황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대체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읽고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랑 처음부터 같이 뜯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유, 기름값이 오르면 금값이 오를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자, 일단 상황부터 다시 정리해볼게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 시작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어디냐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 바닷길로 이동하는 석유의 약 20%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해요. 여기가 막히면 전 세계 기름 공급에 비상이 걸리는 거죠. 실제로 이 소식이 퍼지면서 국제 유가, 그러니까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75달러에서 108달러까지 치솟았어요. 한 달 남짓 만에 44% 넘게 오른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값이 오르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교과서대로라면 그래야 해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때 금은 그 가치를 지켜주는 자산으로 여겨지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던 공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생겨요. 월가의 큰손들은 이 상황을 전혀 다르게 읽었어요. 그들의 생각은 이랬어요.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 물가가 안 잡히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 아니, 오히려 올릴 수도 있다. 이게 왜 금값이랑 연결되냐고요? 제가 비유로 설명드릴게요. 금이라는 자산은 이자를 안 줘요. 금을 사서 금괴 넣어두면 1년 뒤에도 그 금덩이가 이자를 붙여서 커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만약 미국 국채, 그러니까 미국 정부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1년에 4.4%씩 이자를 준다면요?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어디에 돈을 두시겠어요? 이자를 한 푼도 안 주는 금덩이 vs 1년에 4.4% 이자를 주는 미국 국채. 많은 큰손들이 그냥 안전하고 이자도 주는 달러 자산으로 가자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실제로 3월 18일에 있었던 미국 연준 회의에서 연준은 금리를 내리지 않고 동결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올해 금리를 몇 번 내릴 거라는 기대치 자체를 팍 줄여버렸어요. 이 한 방에 금리가 내려가면 금이 오를 거야 라는 기대로 금을 샀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금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자동차 비유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금이라는 차에 전쟁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았어요. 근데 그 차가 달리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연료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 연료 공급이 끊겨버리니까 엔진이 아무리 강해도 차가 앞으로 못 나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 금은 위기의 순간에 현금 인출기가 돼버렸어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흥미로워요. 이건 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 곳에 투자를 해뒀는데 갑자기 주식이 폭락했어요. 코인도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 증권사에서 연락이 와요. 고객님, 담보가 부족해졌으니까 지금 당장 돈을 더 넣으시거나 자산을 팔아서 메꾸세요. 이걸 마진콜이라고 해요. 이 순간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를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야 해요.
근데 폭락한 주식이나 코인을 팔면 이미 손해가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나마 수익이나 있는 자산을 팔아요. 그리고 2025년 한 해 동안 60% 넘게 오른 금은 그야말로 딱 그 조건에 맞는 자산이었던 거예요. 금이 나빠서 파는 게 아니에요. 금이 아직 수익이 남아있으니까 다른 곳에서 난 불을 끄기 위해 금을 팔아서 현금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부분이에요. 뉴스만 보면 전쟁 났으니까 금 팔 이유가 없잖아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시장에서는 이런 현금 확보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3월 4일 하루에만 세계에서 가장 큰 금 ETF인 GLD라는 상품에서 무려 29억 달러가 단 하루 만에 빠져나갔어요.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 규모예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무서워서 판 게 아니에요. 기관들이, 그러니까 큰 펀드들이 기계적으로 매도 버튼을 누른 거예요. 이런 규모의 매도가 쏟아지면 아무리 전쟁이 터졌어도 가격이 버틸 수가 없어요. 집에 비유하자면 집에 불이 났다는데 당장 소화기 살 돈이 없어요. 그러면 금괴 모셔둔 금반지 꺼내서 팔아야죠. 금반지가 갑자기 가치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당장 급하니까 꺼내 쓰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기관들이 금 시장에서 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세 번째 이유, 우리가 사고 파는 금은 사실 종이 금이에요. 자, 세 번째 이유예요. 이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인데 알고 나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식 앱이나 증권사에서 금을 사고 팔 때 그게 실물금 덩어리를 사는 게 아니에요. ETF나 선물 계약이라는, 쉽게 말하면 금을 살 수 있는 쿠폰 같은 걸 사는 거예요. 이걸 흔히 종이금이라고 불러요. 2025년 말부터 금값이 계속 오르고 금이 6,000달러 간다는 말이 돌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투기 자금이 이 종이금 시장으로 몰렸어요. 빚을 내서 더 크게 베팅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실물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금을 기반으로 한 종이 쿠폰들이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린 상황이 된 거예요. 피자로 비유해 드릴게요. 피자 한 판을 8조각으로 잘랐는데 어느 순간 그 피자 쿠폰이 시장에 16장 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실물은 8조각인데 쿠폰은 16장이 되어버린 거죠. 전쟁 초반에 잠깐 반짝 오르는 것 같더니 기대만큼 안 오르자 실망한 투기 세력들이 한꺼번에 쿠폰을 던지기 시작했고, 이게 또 마진콜을 불러오고 마진콜이 또 매도를 부르는 악순환이 도미노처럼 이어진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 즉 금리 역설, 현금 확보 매도, 그리고 과도한 레버리지 청산, 이 세 개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43년 만에 최악의 주간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정작 진짜 큰 손들은 지금 금을 사고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금은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무서워서 금을 던지고 있는 이 순간에 각국 중앙은행들은 오히려 금을 쓸어 담고 있거든요. 중국 인민은행은 지금 무려 16개월째 한 달도 빠짐없이 금을 사고 있어요. 인도 중앙은행도 올해 2월에만 금을 18톤 추가로 샀어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을 합치면 작년 한 해 동안 1,000톤 이상의 금을 사들였고 올해도 800톤 이상 추가 매입이 예상되고 있어요. 이 엄청나게 똑똑한 기관들이 바보라서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계속 사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의 가격 변동을 단기적인 노이즈로 보고 있어요. 이들이 금을 사는 진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달러의 장기적인 가치가 흔들릴 때를 대비해서 달러가 아닌 자산을 미리 확보해두는 거예요. 미국 정부의 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고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 결국 공급망 문제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 수밖에 없다는 장기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월가도 비슷한 시각이에요. 골드만삭스는 지금의 하락이 일시적이라고 보면서 2026년 말 금값 목표를 온스당 5,400달러로 유지하고 있어요. JP모건은 더 나아가서 2026년 4분기에는 온스당 6,3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어요. 단기적인 폭락에도 불구하고 장기 방향성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하락은 금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금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단기적인 금리 기대 변화와 기관들의 현금 확보 수요가 만들어낸 가격 조정인 거예요. 이 차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똑같은 뉴스를 보면서도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 핵심만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은 본전 뽑은 거예요. 첫째, 전쟁 나면 금값 오른다는 공식은 절반만 맞아요. 전쟁이 나도 금값이 오르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전쟁이 경제에 어디를 때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처럼 기름값을 폭등시키는 전쟁은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을 꺾어버리는 방향으로 작용했어요. 금은 이자를 안 주는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는 이자를 주는 달러 자산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비슷한 뉴스가 나올 때 단순히 전쟁 났다, 금 사자가 아니라 이 전쟁이 금리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번의 생각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켜줄 수 있어요. 둘째, 지금의 하락은 금의 본질적 가치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번 금값 폭락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기관들이 다른 곳에 손실을 메꾸기 위해 수익이 가장 많이 난 금을 먼저 팔았던 것, 그리고 레버리지를 잔뜩 끌어다 쓴 투기 세력들의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 이 두 가지예요. 둘 다 금 자체가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시장의 유동성 문제, 그러니까 당장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가격이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공포에 질려서 팔고 올라가면 이제는 진짜다 라며 고점에 사는 패턴을 평생 반복하게 돼요. 저도 이걸 이번에 새삼 다시 느꼈어요. 셋째, 진짜 큰 손들은 지금 이 폭락을 기회로 보고 있어요. 중국, 인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떨어지는 금값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금을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이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뒤를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미국의 부채 문제, 달러 패권의 균열, 중동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결국 금의 손을 들어줄 거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 가격이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기관들이 여전히 금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께 지금 당장 금 사세요. 혹은 지금 당장 파세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투자는 정말 각자의 상황과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내일 금값이 어떻게 될지 100%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제가 이번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정리한 원칙 몇 가지를 나눠드릴게요. 첫 번째는 분할 매수예요. 지금 당장 전 재산을 끌어모아서 한 방에 들어가는 건 정말 위험해요. 가격이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 내 심리적 부담도 엄청나거든요. 나눠서 조금씩 담는 게 훨씬 안전해요. 두 번째는 손절 라인을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지금 금값 기준으로 3월의 저점이었던 4,100달러 선이 무너지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커요. 내가 어느 가격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감정이 개입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미리 정해두는 게 중요해요. 투자에서 감정은 항상 우리를 최악의 타이밍에 행동하게 만들거든요. 세 번째는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구조를 보는 습관이에요. 전쟁 났다, 금리 동결됐다, 유가 폭등했다, 이런 헤드라인 하나하나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뉴스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실 오늘 영상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그 연결고리를 읽는 눈이 생기기 시작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어려운 경제 뉴스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언어로 계속 풀어드릴 거예요. 거창한 말 필요 없어요. 오늘처럼 이래서 그런 거였구나 라는 순간을 하나씩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게 제 목표예요. 그 순간이 쌓이면 여러분은 언젠가 남들이 공포에 질려서 팔 때 침착하게 기회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도 그 과정을 함께 걷고 싶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